안녕하세요. 비즈앤라이프 이나연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차를 타고 계시나요? 무난한 중형 세단부터 실용성을 고려한 경차, 그리고 환경보호에 도움이 되는 이 전기차에 이르기까지 각자의 생활 방식, 경제 상황, 취향 등을 고려해서 결정하셨을 텐데요. 요즘 수많은 차주의 선택을 받은 차 하면 이 SUV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기술의 발달로 세단만큼 편안한 승차감도 누릴 수 있고 또 다양하게 활용이 가능한 이 SUV 열풍은 국내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현상인데요. 고급차나 슈퍼카 전문 브랜드에서도 이 SUV를 통해서 수익성을 개선하고 있고 주력 모델을 SUV로 내세울 정도입니다. 이에 오늘 비즈앤라이프에서는 완성차 시장의 흐름까지 바꾸면서 대세로 떠오른 SUV, 그중에서도 프리미엄 SUV의 매력을 파헤쳐 볼 건데요. 먼저 VCR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 저희가 타볼 차종은 바로 L사의 미스터 레인지입니다. 이 L사의 최상위급 SUV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렇습니다. 이 차 가격이 얼마나 되나요? 거의 한 2억 2천 정도. 그렇죠? 네, 2억 2천 몇백만 원. 그렇죠. 사실 이 SUV 하면은 아빠 차잖아요. 가족을 태우고 나들이 갈 때 SUV만큼 편한 차종이 없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최상위 트림이라고 할 수 있는 바로 이 미스터 레인지. 네, 사실은 뭐 아빠 차라고 부르기에는 조금 드림카 같은 개념이죠. 그렇죠. 이거를 아빠 차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네. 네, 보통 직접 운전하지 않으시는 분들이 이제 이 차를 고르시는 것 같기도 하고. 자, 본인이 운전하지 않으시는 그렇죠. 분. 예. 그럼 배 기자님은 아빠신가요? 아니요, 아직 아닙니다. 아직 아빠 안 되시죠? 네. 언제쯤? 계획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사실 아이가 둘이에요. 그러잖아요. 지금 있는 차도 이제 SUV고 저는 7인승 SUV, 상당히 대형 SUV를 타고 있는데 단점이 하나 있어요. 이게 승차감이 승용차만큼 조금 못해요. 아무래도 SUV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타는 SUV가 그렇게 고급사 향이 아니라서 그런가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 차를 타면서 과연 아빠차로서의 매력은 무엇이 있고 또 이런 비싼 만큼 값어치를 하는지 직접 한번 좀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일단은 자리에 앉으면은 시트 포지셔닝을 조절하는 버튼이 상당히 많아요. 5개가 있어요. 그만큼 세밀하게 시트 포지셔닝을 조절할 수가 있는 장점이 있는데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무슨 소파에 앉은 느낌? 네, 소파가 더 정확한 표현이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 뒤에 이 헤드레스트의 푹신함? 우리 뭐 잘 때 요즘 구름베개라고 하잖아요. 맞죠. 그런 느낌이 들어요. 보통 이게 딱딱한데 굉장히 푹신푹신합니다. 되게 푹신푹신하고, 그리고 이따 기능 말씀드리면서 또 말씀을 드릴 텐데 안마 기능 있잖아요. 그렇죠. 진짜 안마 의자에 앉은 듯한 그런 시트 착좌감이에요. 이게 물렁물렁하고 고급집니다. 상당히 폭 이렇게 안긴 느낌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한번 출발해 볼까요? 네. 상당히 이게 차체가 높기 때문에 네. 시야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보통 그 A필러가 SUV 같은 경우에 상당히 두꺼운 편이거든요. 그렇죠. 하중을 지탱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전복 시에 또 안전을 위해서 좀 필러를 좀 두껍게 만드는데 이 레인지로버는 필러가 두꺼운데도 이렇게 뭐랄까요, 이 바깥쪽으로 약간 좀 이렇게 사선형으로 디자인을 했어요. 사각을 눕혀놔서.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앞에 전면부 윈드 스크린이 좀 넓게 보일 수 있도록 그렇게 배치를 했네요. 네. 길을 내려다보면서 가는 느낌이 좀 있네요. 대기장님 원래 키가 커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키가 얼마죠? 저 87입니다. 이게 상당히 차가 가솔린 차량답게 굉장히 조용합니다. 흔들림이 매우 적어요. 적죠. 예, 보통 높은 차면 울렁울렁한 느낌도 있어야 되는데 그 느낌이 거의 없다? 아빠 입장에서 보면은 아이들을 태우고 가다 보면은 멀미를 그렇죠. 많이 해요. 아이들이 상당히 네. 뭐 이제 흔들리고 이러다 보면 멀미를 많이 하는데 흔들림이 적을수록 적다 보니까 네. 애들이 좀 멀미를 좀 덜 하지 않을까. 잘 잡아줬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그래서 울렁하려다가 갑자기 딱 잡아주는 느낌? 서스펜션 자체가 상당히 부드러워요. 네. 네. 여기 보시면은 기능이 이제 두 가지가 있어서 높낮이 조절도 가능히 해서 네. 네, 뭐 물론 험로를 갈 때 높이를 올려가지고 이제 가는 그런 기능이기도 하지만 아까 전에 올려서 가보니까 그 요철 넘을 때 좀 더 이렇게
부드럽게 넘어가는 그런 효과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센터페이 시야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화면이 넓어서 좋아요. 화면은 넓고 위아래가 바로 이렇게 배치가 돼 있어서 요거 조작하다가 위에 걸 조작하기도 편하고 단 좀 이게 좀 더 위로 올라와 줬으면 그 운전을 하면서 시선이 떨어지지 않을 텐데 운전을 하는 도중에 이제 조작할 때 시선이 떨어지다 보니까 그 부분은 좀 불편한 것 같아요. 이 뒤쪽을 열어볼까요? 진짜 깜짝 놀랐어요. 냉장고가 있습니다. 그래요? 네, 여기 냉장고가 있어서 아까 출발을 할 때 사실 제가 열어봤었는데 그때는 좀 안에가 뜨끈뜨끈했거든요. 네. 저희가 물 3개를 넣어놨는데 예. 차가워졌어요. 물병이 지금 3개 들어가 있는데 깜짝이야. 시원해. 시원해. 진짜 시원하네. 진짜 놀랐어요. 시원하네요. 감전이라도 되신 줄 알았습니다. 그런가요? 네, 그래서 500ml 물병 4개 정도 들어갈 정도의 크기. 네. 스티어링 휠 자체가 이제 뭐 목조 재질로 이제 많이 하잖아요. 고급차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렇게 되어 있죠. 예, 땀이 안 차요. 약간 좀 미끌미끌해 보이는데 약간 미끄러운 건 단점이에요. 네. 약간 미끄러울 수도 있는데 휠을 잡았을 때 네. 쾌적하다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네요. 네, 운전자 바꿨습니다. 차 가볍네요, 확실히. 가볍죠? 네. 확실히 차체가 높아서 뭔가 도로를 이렇게 내려다보면서 지배하면서 가는 듯한 느낌도 받고 있습니다. 도로를 지배하다. 네. 좋은 표현이네요. 영어로 표현해 주신다면 컨커 도로. 맞나요? 죄송합니다. 제가 브리티시 발음이라. 주행 자체는 안정감은 있어요. 뭐가 비가 온다고 해서 밀린다거나 이런 느낌 전혀 없습니다. 일단 이 차를 만든 엘사는 1948년에 시작해서 올해 이제 72년째가 되어가고 있고 네. 초반 차량들은 대부분 농업용 그래서 이제 막 얘네가 일을 잘한다 이런 걸 강조를 많이 해요. 많은 짐이든 거친 길이든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이 엘사가 버틸 수 있어요. 이제 이런 광고 문구도 많이 있고 그런데 막 이런 차들을 만들다가 1970년에 이 미스터 레인지를 만들면서 이제 고급화 전략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사륜을 장착한 SUV가 나오기 시작하고 이게 되게 데이트를 치면서 이제 회사가 더 커지는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차량들은 원래 영국 귀족들이, 저희 영국 전문가 물론 계시지만 영국 귀족들이 교회에 있는 별장을 갈 때 이제 가는 길이 막 진흙탕이고 이렇잖아요. 그래서 저기를 가는 길을 빠르고 이제 뭐 안전하고 기분 좋게 갈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차로 이 미스터 레인지를 선택해서 운행을 했다고 해요. 경사진 구불구불한 도의 국도. 네. 다 가고 있는데 쏠림 현상이 굉장히 적어요. 어떠세요? 일단 휠이 가볍고 그러니까 묵직하게 저속으로만 주행한다는 가정하에 묵직하게 턴을 돕니다. 이게 만약에 빠르게 가면은 밀려서 갈 수도 있으니까 좀 조심조심 가고 있는 것도 있는데요. 확실히 차체가 2.5톤이라는 게 느껴질 정도로 묵직해요. 하고 아까 전에 요철들이 여러 개가 있었는데 요철을 넘어갈 때도 약간 이렇게 뭐라고 표현할지 모르겠는데 몽실몽실 넘어가는다고 할까요? 이렇게 몽실몽실 이렇게 왔다가 이게 위아래로 붕 뜨는 게 불쾌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벙벙 이렇게. 맞아요. 네, 저희가 이제 미스터 레인지의 내부 디자인과 주행 감각을 좀 살펴봤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번에 좀 외부를 좀 볼까 하는데 네. 전체적인 외부의 디자인 느낌은 좀 어떠세요? 확실히 우리나라 도로에서는 보기 힘든 크기이기도 하고요. 보닛 높이도 거의 지금 거의 가슴까지 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하고 저쪽 천장 부분도 거의 저희 키를 넘는 수준이고 뒤쪽 C필러도 이렇게 높이는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디자인이 아니라 확 들어가지고 안에 공간도 넓히면서 차도 약간 웅장해졌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전체적으로 보면은 앞에 디자인은 약간 좀 굴곡지게 마무리가 돼 있어요. 네, 맞습니다. 좀 앞부분 라디에이터 좀 그릴도. 굴곡지면서 뒷부분으로 갈수록 약간 각이진 그런 느낌을 좀 볼 수가 있네요. 부분 남성적인 요소는 있는데 전체적인 디자인은 약간 좀 이렇게 굴곡진 느낌. 네, 둥글둥글. 네. 그래서 남성분과 여성분들의 선호도를 모두 만족시키는 그런 디자인이 아닌가. 뭐 여기 네. 헤드라이트나 라디에이터 그릴까지 다 해서 전형적인 이 미스터 레인지 그리고 엘사의 어떤 디자인이 그대로 적용됐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이 미스터 레인지의 옆 디자인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휠이 네. 상당히 큽니다. 이게 몇 인치 정도 돼요? 이 21인치 정도인데 확실히 이 웅장한 차 크기에 걸맞게 굉장히 큰 알로이 휠을 달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게 트레이드 마크잖아요. 네. 이 레인지로버의 전형적인 디자인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이 네. 샤크 아가미 모양의 이 마치 디자인이. 아가미처럼. 그렇죠. 네. 그리고 운전할 때 상당히 편했던 사이드 밀러. 네. 굉장히 컸어요. 책 한 권 크기였습니다. 네, 거의. 일단은 이 겉에서 봐도 상당히 큽니다. 지금 머리만큼 크네요. 사람 그렇죠. 머리만큼. 그리고 이때 옆에서 이렇게 보면은 차의 옆면이 이제 부드럽게 마감 처리가 돼 있고, 네. 그리고 이게 아무래도 가족차다 보니까 트렁크의 활용도가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 이 트렁크가 굉장히 넓고 자동화돼 있기 때문에 버튼 하나면 되나요? 그렇죠.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타다. 짜잔. 네. 밑에도 그렇죠? 밑에도 이렇게 네. 버튼으로 누르면은 열리고 여기 무게도 상당히 그렇죠. 지탱을 잘 이거 하는 앉을 수 걸로 있는 알고 거죠? 있습니다. 우리가? 네, 180kg까지 아마 견딜 수 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둘이 앉으면 좀 위험하긴 하겠네요. 선배 때문에. 제가 네. 그렇죠. 네. 이 트렁크가 이 겉에서 보기엔 좀 그렇게 크지 않아 보였는데 여니까 상당히 깊네요. 네, 상당히 깊고 이 수치로는 694리터입니다. 네, 해서 이렇게 위에 보면 탈부착도 가능한 커버가 이렇게 있고 이 버튼들이 되게 많아요. 버튼이 총 4개가 있는데 이게 왼쪽과 오른쪽을 낮출 수 있는 그런 좌석 버튼입니다. 그래서 이걸 누르면 앞좌석이 살짝 밀리면서 완전히 젖힐 수 있게. 하면서 2열이 눕혀지는 이런 구조인데 경사가 한 30도 정도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네, 해서 약간 좀 앉아서 자야 되는 차박이 가능한 그런 차라고 할 수가 있겠고. 완전히 눕혀지진 않네요. 그렇죠? 네, 일단 길이는 굉장히 길어요. 네, 이게 네. 닫혀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한 170에서 175 네, 정도의 성인이 누울 수 있을 만한 그런 공간이 나오는 것 같아요. 네, 이제 좀 2열을 좀 저희가 살펴볼까 하는데 일단은 시트 자체가 개별적으로 움직이게끔 돼 있어요. 네. 가운데 시트 자체도 개별적으로 이제 움직일 수 있게 돼 있는 상황이죠. 그죠? 네. 하고 의자도 안마 기능들이 들어가 있고 음악을 껐다 켰다 하는 기능도 여기 오른손 닿는 부분에 있고 하고 뭐 디스플레이도 개별적으로 부착이 되어 있어서 편안하게 2열에 앉아서 갈 수가 있다. 일단 AV 기능이 각각 좌우 이렇게 2개가 달려 있는 상태고요. 네. 그 AV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공조도 조율을 할 수가 있고 안마 기능이라든지 각종 기능들을 제어가 다 가능합니다. 자, 우리가 미스터 레인지를 쭉 타봤어요. 안에 이제 실내도 보고 외관도 좀 살펴봤는데 전체적으로 이 차를 갖고 싶다 아니면은 좀 고민이 된다. 어떻게 보세요, 배 기자님은? 저는 이 차를 못 산다고 해서 뭐 아쉬워하거나 슬퍼하지 말자 이렇게 아하.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렇군요. 이게 운전의 어떤 보조 기능이나 이런 것들은 이런 양산형 SUV에도 많이 달려있기 때문에 어떤 기능적인 측면에서 아쉬워할 거는 하나도 없다. 네, 하지만 돈은 많이 벌자. 분명 좋은 부분은 좋은 건 좋다. 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아빠들의 로망이기도 해요. 네. SUV 트림에서 가장 최상위급이기 때문에 내가 돈이 있다면 이 차를 꼭 사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옵션 같은 걸 보면은 사실은 우리가 평소에 좀 잘 쓰지 않는 부분들도 많이 있어요. 네, 과한 부분이 좀 있긴 하지만 그래도 내 가족이 좀 편하게 여행을 갈 수 있다. 그런 면에서는 장점이 상당히 있는 그런 차라고 생각이 듭니다. 2억 2천이 있다는 가정하에서. 그렇죠. 예. 물론 이제 가격적인 부분은 네. 마음엔 들지만 네. 가격은 좀 부담된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이제 우리가 뭘 하러 가야 되나요? 2억 2천을 벌러 이제 출발을 해볼까 합니다. 프리미엄 신형 SUV를 타본 행운의 주인공 산업부 신용은 배성재 기자와 생생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그래서 지금 프리미엄 SUV 타보셨잖아요. 어떠셨나요? 뭐 확실히 차는 정말 좋습니다. 차만 네. 바라보면은 이건 네. 정말 이 차를 사고 싶을 정도로 매력적이긴 한데 그렇죠? 네. 아무래도 이 가격이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 뭐 에어 서스펜션이나 아니면 오프로드 자율주행 같은 기능도 있고 또 안마 의자 같은 기능도 있었어요. 오. 이건 좀 저한테는 아직
뭐 젊은 저로서는 약간 네. 부담스럽고 너무 투머치인 옵션으로 작용을 하는 것 같아서 네, 해서 약간 좀 이거는 아직은 아닌 것 같아라는 생각을 하고 왔습니다. 저는 조금 다른 의견인데요. 이게 궁극의 앞바차다. 사실 저희가 이제 차량을 시승할 때 앞바차로서의 가치가 어느 정도인가를 좀 측정해 보기 위해서 문속 또는 체험해 보기 위해서 타봤거든요. 네. 그런 기준을 갖고서 많이 좀 차량을 봤는데 내 가족을 어디든지 안전하고 또 편안하게 데려갈 수 있다라는 면에서는 정말 그 최고의 앞바차가 아닌가. 네. 그러면 이 프리미엄 SUV가 대체 뭐죠? 어디서부터가 프리미엄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건가요? 글쎄요, 이게 프리미엄이라는 그 단어를 사전적으로 먼저 좀 정리를 해보면 네. 어떤 가격이나 뭐 금액에 무언가를 더 얹어주는 가치 뭐 이런 식으로 풀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SUV라는 차 자체가 굉장히 말씀하셨다시피 뭐 스포츠 유틸리티를 즐길 수 있는 그런 차량인데 반해서 이제 고급 세단을 만들던 어떤 그런 자동차 회사들이 이 SUV를 만들면서 그 SUV에 더해서 어떤 가치를 얻을 수 있다. 이런 차들이 이제 프리미엄 SUV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사실 이 볼수 있습니다. 자동차에서 맞습니다. 이 자동차에서 이 프리미엄이라는 그 단어를 붙이는 게 비단 이게 비싼 차뿐만은 아니에요. 그 전략적으로 마케팅 차원에서 차량 브랜드사들마다 프리미엄이라고 붙이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사실 플래그십 모델이 있고 그 밑에급 모델이 있는데 밑에급 모델까지 프리미엄이라는 수식어를 많이 붙이고 있습니다. 이 수식어에 프리미엄이 붙었다고 해서 과연 이게 프리미엄인가라는 건 좀 곱씹어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그리고 상당히 그 프리미엄이라는 기준 자체도 주관적인 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국내 SUV 시장의 규모는 지금 어느 정도인가요? 수치로는 제가 알기로 한 60% 정도가 이제 SUV가 세단을 넘어섰거든요. 반 비율적으로. 이상이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이제 SUV가 너무 많다 보니까는 운전을 하실 때 네. 약간 좀 주변이 답답할 수도 있고 네. 이 실제 통계치를 보면 국산과 수입산을 합쳐서 2015년 51만 대 수준이었습니다. SUV가. 근데 이제 국내 SUV 판매량이 2019년에 62만 대로 거의 20% 가까이 늘었습니다. 이 SUV 인기가 어느 정도냐 하면은요. 방금 이제 배 기자가 수치를 얘기해 줬는데 전체 자동차 판매량 추이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네. 이 자동차 판매량 추이가 2015년 당시에는 158만 대였는데 2019년에는 153만 대로 판매량이 오히려 줄었습니다. 그런데도 이제 앞서 SUV 판매량을 보면은 늘었죠. 네. 수입차의 경우에도 2015년에는 24만 3천 대에서 2019년에 24만 4천 대로 거의 정체되다시피 했거든요. 네. 이렇게 국산차와 수입차 모두 전체 판매량이 줄거나 정체된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SUV 판매량은 꾸준히 늘었다. 그런 점에서 인기를 좀 실감할 수 있을 것 네.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동차 판매량은 줄었지만 SUV 판매량은 늘었다 이 말씀이시네요. 네. 근데 그러면 국내 이 프리미엄 SUV 시장 성장세 앞으로 어떻게 보시나요? 이 SUV 시장에서 다양한 세그먼트에서 이제 SUV 그리고 그것도 프리미엄 SUV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 플래그십 SUV 판매량을 보면 그 벤츠의 G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374대, 그러니까 4년 새 판매량이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또 레인지로버와 레인지로버 스포츠가 매년 합산 2,000대 안팎해서 이제 국내에서 꾸준히 팔리고 있습니다. 또 프리미엄 SUV 성장세에 제네시스와 BMW도 이 GV80와 그리고 X7을 내놨는데요. 이 GV80 같은 경우에는 올해 상반기에만 거의 1만 7천 대 가까이가 팔렸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4월에 국내에 출시된 X7은 올 상반기까지 1,180대가 팔렸습니다. 그러니까 업체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 두 차량 모두 이제 한 몇 개월씩은 기다려야 출고가 가능한 그런 상황이고 또 이런 것들을 통해 볼 때 또 이 프리미엄 SUV에 대한 소비자들의 니즈가 얼마나 강한지를 알 수 네.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근데 사실 아직까지는 수입 SUV 차량이 조금 더 인기가 많은 게 사실이잖아요. 그럼 그것을 견줄 수 있는 국내 프리미엄 SUV의 이런 경쟁력이 궁금합니다. 일단은 그 중소형 SUV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도 상당히 경쟁력이 있습니다. 국산차의 경우도 세그먼트들이 촘촘하게 나눠져 있는데 네. 문제는 이제 대형이나 럭셔리 쪽이에요. 프리미엄급으로 갈수록 차종이 상당히 그 선택의 폭이 좁아져요. 국산 같은 경우에는. 올해 출시된 제네시스 G80 정도만이 프리미엄급이다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국산차 프리미엄 SUV 시장은 선택의 폭이 좀 넓지 않다. 다만 이 가격 경쟁력은 단연 최고다.
성능이라든지 편의상 같은 경우에는 결코 이 수입산에 뒤지지가 않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은 거의 뭐 절반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에 국산 프리미엄 SUV의 경쟁력은 상당히 높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GV AT하고 레인지 로버를 다 타봤는데 오, 네. 가격대도 그렇고 네. 뭐 다른 사양들을 따져봤을 때도 어떤 내구성이나 아니면은 뭐 실내 마감재나 이런 걸 봐도 분명히 넘을 수 없는 벽은 있지만 감히 그래도 주행감은 비슷했다. 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했고 또 약간 차가 당연히 가벼웠습니다. 이 레인지 로버는 한 2톤이 넘는 그런 차인데 네. GV80는 조금 더 차가 가벼웠고 이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ADA 그 ADAS 그러니까 운전 보조 장치나 이런 것들은 GV80가 오히려 나은 점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뭐 이 차선을 유지해주는 기능이나 이런 네. 것들은 레인지 로버에는 없었거든요. 네. 근데 좀 더 자율주행이나 이런 기능들이 분명히 GV80가 좀 더 장점이 있었고 또 아무래도 국내 차량이다 보니까 뭐 수리나 이런 그렇죠. 부분에서도 네. 좀 더 장점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네. 프리미엄 SUV가 현재 자동차 시장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이 시장 성장성 얼마나 될까요? 사실 이 SUV 시장의 성장성은 비단 우리나라뿐만이 아니에요. 전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오. 단순히 짐을 실른다든지 아니면 여행을 가는 그런 목적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좀 더 넓은 차체에서 안락하고 이제 쾌적한 드라이빙을 원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늘고 있기 때문에 SUV 시장이 커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추세에 맞춰서 가격이 좀 수억 원대에 이르는 차를 조금씩 생산하는 그런 럭셔리카 브랜드 있잖아요. 네. 그런 브랜드들조차도 이제는 SUV를 내놓고 있어요. 마이바흐에서도 GLS를 출시를 네. 했고요. 그렇죠. 또 롤스로이스의 컬리넌이라든가 에스턴 마틴의 DBX 등이 등장을 하고 있거든요. 네. 이제는 SUV도 세단처럼 이 초호화 럭셔리 쪽으로 좀 이렇게 확산이 되고 있는 그런 추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만큼 어떤 선택의 폭도 늘어났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과거에는 이제 이런 프리미엄 SUV들이 대형으로만 나오다 보니까 중소형 SUV가 없었는데 이제는 중소형 그 SUV도 적극적으로 출시를 하면서 뭐 예를 들면 포르쉐 마칸이나 뭐 이런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차가 아주 작거든요. 근데도 SUV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고급 브랜드이기 때문에 이런 선택지들이 이제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프리미엄이라는 가치에 부합하는 우수한 기술력과 품질로 일부 마니아층의 전유물에서 대세차가 된 프리미엄 SUV. 앞으로 또 어떤 혁신을 선보이며 자동차 시장의 판도를 바꿀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신용훈 배성재 기자 고맙습니다.